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되었던 종목들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이고요. 컴투스 먼저 열어볼까요? 컴투스의 기대작 모바일 RPG 게임인 스카이랜더스가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11월 출시가 사실상 확정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7월 이후 계속 내리꽂았던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야 말았지만 앞으로도 한번 지켜는 볼까요? 지금은 약보합선 39,4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깥 공기가 조금은 나아졌을까요? 이 미세먼지가 양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좀 하늘이 부했어요. 이제 미세먼지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는 철이다라는 분석하에 웰크로, 위닉스 들썩이긴 하는데요. 3%, 2%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볼게요. 카지노주 중에 GKL 보겠습니다. 3.7% 강세로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 인바운드 회복되고 있고 무엇보다 배당 메리트 부각된다라는 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3,650원입니다. 현대차 정말 오랜만에 오르는데요. 이 11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대의 강세. 올 한 해 20% 이상의 조정을 받은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 안 나와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하고요. 반등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11만 6천 원 기록되고 있는데 향후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보겠습니다. 올 장 초반부터 크게 밀렸고요. 지금은 21%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 너무 안 좋았고요. 4분기도 보장 못하겠는데라는 시각 유지가 됩니다. 48,550원 선까지 밀린 한샘에 대한 전략도 챙기겠습니다. 엔터주를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JYP 엔터, SM 둘 모두 강세권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 음원 매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JYP 엔터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도 또 한 번 부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각도 챙겨보고요. 오늘 MLCC 관련한 업체들 다 흐름 좋습니다. 특히 사막 콘덴서 6% 넘는 급등이고요. 지금이라도 이거 사야 되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오늘 함께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막 콘덴서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사막 콘덴서도 그렇고 오늘 관련한 종목들 흐름 일제히 강한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어졌던 조정 이거 매수의 기회일까요? 살펴주십시오. 사실 MLCC 관련주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이제 TDK나 야교나 아니면은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글로벌 1위는 아마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이제 무라타 제작소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MLCC 업체들 다 봤을 때는 주가 조정을 다 받았어요. 이게 촉발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삼성전기랑 무라타 제작소랑 증설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무라타가 한 3천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공장을 좀 증설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공급이 좀 넘쳐나기 때문에 좀 가격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냐. 한참 네. 이거 ASP 그 평균 판매 가격을 올려가지고 한참 이거 지금 먹고 살 때인데 이거 올려가지고 괜히 시장만 좀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게 증설한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전혀 걱정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이 사막 콘덴서도 그렇고. 네. 왜냐면은 이 지금 보시면은 사막 콘덴서의 3분기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750억이고 영업이익이 260억 정도거든요. 근데 지난해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더 먹을 게 있는 이유들이 뭐냐? 아무리 무라타가 증설을 한다라 전장용 MLCC를 증설을 한다라고 해도 이 수요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3천억 원 들여서 그거 공급을 다 채우겠다? 채우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막 콘덴서도 전장용 MLCC를 만들기 때문에 수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무라타만큼 생산을 하지 못하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무라타가 증설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시장이 하락하면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 것 같다라는 저는 반응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MLCC는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보급형 IT 기기,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갤럭시 A 시리즈, 그다음에 하이엔드 스마트폰 제품들,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갤럭시 S 시리즈, 이 부분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장용 MLC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네. 보급형은 사실 이익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요. 한 10% 초반에서 10% 미만 정도? 근데 사막 콘덴서는 전장용 MLCC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장용 MLCC가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난 수치가 이 전장용 MLCC가 많이 팔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무라타랑 경쟁을 한다라고 해도 무라타에는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세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투자 의견은 당연히 좋아요로 갈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뭐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되겠습니까? 뭐 사막 콘덴서는 제가 3월 달부터 이거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던 부분들은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뭐 거의 뭐 네. 5만 원 수준이었는데 뭐 10만 9,5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2배 이상 올라온 거죠. 근데 주가가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조정폭 보시면은 상당해요. 거의 뭐 6만 8천 원까지 떨어진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실적 봤을 때 이 밸류에이션이면은 정말 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장용 MLCC 성장률이 한 10%가 넘어가는데 이거를 사막 콘덴서가 받쳐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먹거리는 있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예. 사막 콘덴서 여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또 엔터주들 강해서요. 엔터주에 대한 부분도 우리 대표님과 또 얘기를 네. 좀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시대가 좀 변화를 했어요. 뭐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제 엔터주를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뭐였냐면은 물론 아티스트는 맞겠지만 지금도 맞겠지만은 네. 옛날에는 그냥 콘서트 홍보하고 방송 나가고 뭐 음악 프로그램 나가고 해서 나를 알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 광고 효과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 SNS예요. 왜 BTS가 떴냐면은 SNS 때문에 뜬 거거든요. 실제로 이 빌보드 소셜 50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게 방탄소년단이 제가 알기로는 한 57주간 1등을 했을 거예요. 이게 저스틴 비버를 제친 수치거든요. 대단합니다. 엄청 대단한 수치예요. 근데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소셜 50 차트의 기준이 뭐냐면 SNS 활동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방탄소년단이 사실 그 당시에 안 떴을 때 그 방시혁 대표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음악 프로그램에 내보내고 네. 뭐 해외에 나가고 그랬겠어요? 그랬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없었죠. 네. 지금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시대예요. 지금 실제로 유튜브로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내는 뭐 이제 회사들도 있고 아티스트들도 많은데 지금 제가 오늘 집계한 유튜브 팔로워 수를 좀 집계를 해봤는데 이것도, 네.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가지고 한번 오셨었나요?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더 YG 늘어났을까요? 엔터테인먼트가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천만 명 정도 지금 구독자 수 보유하고 있고 네. SM이 2천만 명이 좀 넘고 그다음에 JYP가 1,600만이 넘어. 이거는 좀 아티스트를 다 합치면은 저 수치보다 훨씬 높긴 한데 주요 아티스트들만 포함을 했을 때요. 근데 지금 YG 경우에는 유튜브로서 지금 18년도에 창출하는 이익이 한 80억 정도 되고요. 어디가요? YG가요? YG 엔터 네. 가장 좀 많기는 해요. 그리고 SM이 한 60억 정도, JYP가 40억 정도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 그 다른 해외 국가보다 영상의 연출력에서 경쟁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실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방탄소년단이 증명을 해냈잖아요.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저는 그 SM이나 YG나 JYP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만 좀 판단을 할게요. 숫자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뭐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숫자적으로 좀 판단을 해드리자면 지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지금 수급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시장이 10월 2일부터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렇게 많이 팔진 좋네요. 않았어요. 팔진 않았어요. 이때가 10월 2일부터인데 오히려 뭐 8일, 10일에는 외국인이 사고 그 전에는 이제 기관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죠? 그렇죠. 네. 뭐 SM 빼고는 이제 JYP도 그렇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좋은데 그만큼 주가가 밀릴 때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차트로만 보시면은 뭐 주가가 많이 상당히 올라왔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 유튜브로서는 수익도 있고 광고로서의 이 효과도 그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기대감은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YG 같은 경우 저는 좀 최선의 종목을 YG로 뽑고는 있는데 네, 상장사 중에서는 네. 왜 YG를 뽑냐 이제
물론 JYP도 그 2등 주지만은 저는 JYP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YG엔터는 이제 빅뱅의 제대가 1년 조금 안 남았을 거예요. 1년 조금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사실 금방 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백을 위너나 아이콘이나 블랙핑크가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중에서는 저는 좀 YG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의견은 당연히 좋아요 가야 되겠네요. 좋아요 예,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엔터 가운데도 YG 엔터테인먼트 눈여겨보고요. 계속 볼까요? 이번에는요. 한샘 보겠습니다. 실적 안 좋았고요. 주가도 안 좋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낙폭 더 키우고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안 좋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견뎌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정말 저는 오히려 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뭐 사회적인 이슈도 있었죠. 성폭행 관련해 가지고 있었고 주가가 또 지속적으로 내리막이 나오는 게 단순히 이게 성폭행 이슈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오늘 실적 발표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한샘도. 그 예상이 나왔었는데 안 좋을 걸 예상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시대가 뭐 엔터주도 그렇고 가구도 이제 변했어요.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금 전체 가구 수 중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무조건 1인 가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1인 가구 보시면은 어때요? 홈퍼니싱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완성 가구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을 조립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이케아. 왜 이케아가 고양점을 냈겠어요? 광명점에 있었는데 장사 잘 되기 때문에 고양점에 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 시내도 지금 매장 하나 연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원래 가구업체 1, 2, 3등 중에서 3위가 NX였거든요. 근데 NX 매출 제쳤어요, 이케아가. 그만큼 지금 시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 사실 한샘은 그 사회적 이슈도 이렇고 시대랑 지금은 맞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경쟁업체 현대리바트가 있죠. 지금 모델이 송중기 씨로 저도 알고 있는데 송중기 씨가 모델이 되면서 사실 매출이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리바트에. 그리고 공격적인 M&A를 통해 가지고 하나도 인수하고 그랬으면서 저는 오히려 리바트에도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한샘은 저는 터시는 게 좀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의견 그냥 과감하게 그냥 나빠요로 갈까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렇게 투자 의견이 나빠요라고 가지는 않는데요.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한 종목 더 남겨놓고 있긴 한데 시간이 부족해요. 현대차를 꼽아놓고 있긴 한데 투자 의견만 좀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요. 저는 이거는 글쎄요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콜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 하나만 좀. 때문에. 네네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요 쪽에서 탑픽을 꼽아봐야 되는데 사막 콘덴서랑 또 뭐였죠? 엔터주 있잖아요. 그 둘 중에서는 내일 더 봐야 된다라는 쪽. 사막 콘덴서의 힘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사막 콘덴서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한용희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함께 인사드리면서 장 마감 함께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장 초반부터 반등을 시도했던 코스피 기세가 다소 꺾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0.78%까지 탄력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반락됐고요. 0.1% 하락한 2142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냈었죠. 1.76% 호가 부근에서도 여전히 강합니다. 장중에 2%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마감은 731선에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형 IT주 이틀째 내리면서 각각 가격은 33,000원 선까지 69,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직스 같은 제약바이오주는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했죠. 셀트리온을 두고 현대차증권에서는 앞으로 트룩시마와 허주마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각각 주가는 26만 2천원 선, 46만 7,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급등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4.15%까지 뛰어오르면서 7만 원 선 마감 준비하고 있고 신라젠도 눈에 띄네요. 3.65% 강세 88,100원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호가였습니다. (10월 16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는 양시장이었습니다만 안정적인 우상향 모습보다는 들쑥날쑥한 전개가 연출됐었죠. 코스피 아쉽게도 0.01% 소폭의 하락세가 시현되면서 2,144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그 흐름 그대로 유지했네요. 1.76% 상승하면서 731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나 전 업종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시장의 믿음이 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을 뺐고요. 특히 외국인은 1,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관은 876억 원을 팔았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물량을 떠받든 모습이었지만 아쉽게도 지수 상승까지 만들어내기에는 아쉬워 보였습니다. 개인 1,860억 원 순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수급 함께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 마감 근처 와서 매수 금액을 다소 줄였습니다. 24억 원 순매수 우위로 집계됐고 기관 쪽에서 보다 강력하게 매수를 집어넣네요. 600억 원 넘게 샀습니다. 다만 개인 쪽에서는 또 600억 원을 팔면서 엇갈린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장주 신고가를 경신한 한진부터 살펴볼까요?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넘는 순매수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좋았고요. 2.42%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34,0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한샘에 이어서 타 건자재 업체들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LG하우시스 하반기 실적 부진 전망에 3.73%까지 미끄러져 내려왔고 KCC도 2%까지 추가로 조정을 받으면서 28만 4천 원 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